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고요. 첨부 정보부터는 별도의 뭐 이해랑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어떤 서면이 들어갈 거냐라는 것을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등기 원인 증명 정보부터 첨부 정보들은요, 시험의 출제 경향은 한 지문 나와요. 한 지문. 한 지문이나 두 지문 정도 나오는데,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지문을 암기해 두셔야 된다. 여기에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보라는 글자가 나오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렇게 읽으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계약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가 맺은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계약서를 제출해라. 그거 지문 하나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체크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인데, 이제 이쪽으로 보면 그 계약서 중에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다? 검인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하느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그 계약서에 뭘 받아서 검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이게 키워드가 이거예요. 계약의 뭘 불문하고, 종류를 불문하고. 그러면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받아야 된다? 검인 받아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따로 이런 내용들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농취증이 나왔죠. 농취증. 그래서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뭐다? 농취증이에요. 그럼 농취증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농지에 관한 뭘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할 때는 뭘 첨부해라? 농취증 첨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은 하는데 농취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취증은요,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농취증 첨부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아래 내용 몇 가지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각 출제인이 물어보는 지문이 상속, 포괄유증,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그 다음 진정 명의 회복, 그 다음 뭐다? 수용. 제가 밑을 친 지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즉, 출제인이 자주 내는 것은 요거 세 가지예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소유권 등기를 취득할 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농취증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토지거래 허가서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서.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우리가 뭐 유상계약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요, 중개사법 시간에서는 나오는데 등기법 시간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할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뭐 할 때 지상권을 이전 또는 뭐 한다?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뭘 첨부해라?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암기할 때는요, 여러분은 소유권하고 뭐다? 지상권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가등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가등기. 근데 그 가등기도 소유권과 뭐다? 지상권 취득하는 뭐는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해라.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라더라도 허가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는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청인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얘네들은요, 출제인이 자주 잘 물어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등기 권리자의라고 되어 있죠. 등기 권리자는 새로이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즉 새롭게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편하게 적을 때는 그냥 권리자만 제공한다. 제공한다라는 것은 제출한다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항상 누구 거 제공한다? 권리자 거. 그럼 의무자 거는 제공하는 경우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누구 것만 제출한다? 권리자만.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금방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누구 것만 제공한다 했죠? 권리자만이죠. 근데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누구 것도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라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의무자 거 제공하는데 이 지문은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등기관이 의무자 당신의 주소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필요로 할 때는 당연히 뭐한다?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암기하면 된다?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정보도 제공한다.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1. 소유권 보존. 그럼 보존 등기할 때 등기관은 여기에 소유자의 성명 적어야 되거든요. 김갑동 성명 적고 그 아래 뭐 적어야 돼요? 주소와 주민번호 적어야 되죠. 그럼 김갑동이가 새롭게 명인이 되는 자 맞죠? 그러면 여기에 주소와 주민번호 적으려면 주소와 주민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세권 등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전세권 뭐다?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박을순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박을순 적으면 그 아래 뭐도 적어야 돼요? 주소와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명인이 되는 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등기할 때만큼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누구 것도 제공한다는 거다. 의무자 거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명인이 되는 자가 모일 때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만 제공한다라고 했죠. 주소지 증명정보도. 그런데 이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다?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되면 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애들을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외국인 이런 애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누군가 주민번호에 가름할 수 있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여권자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지선대학 내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부여해 주느냐? 그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암기할 때 지금은 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뭐만 암기하느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뭐다? 법인 이거 두 개만 암기하세요. 다른 거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만 암기하고 그럼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함께 암기하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암기해라? 법인과 재외국민은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럼 나머지는 등기관이 부여하지 않는다 되죠. 그럼 않는다라고 판단이 서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관은 아니다. 외국인 또 뭐다? 등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니면 누구예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외국인을 암기하기가 쉬운 게 여기 이게 외국인 관세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하기가 쉽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일단 등기관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만 암기해라? 두 개. 재외국민과 누구는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 이것만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장정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다? 대장이죠. 이거는 35회 때 대장 정보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35회 때. 그때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첨부하느냐? 보, 이, 멸, 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두세요. 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이멸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보이멸변. 그럼 보가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멸이 멸실 등기.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 뭐다? 표시의 변경 등기. 이렇게 해서 보이멸변 이렇게요. 그러면 대장 정보는 조금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최초로 뭐 만들어야 돼요? 표제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표제부에 뭐가 기록되죠? 부동산의 표시.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죠? 그럼 이 등기관이 이 부동산 표시를 적으려면 등기관은 뭘 보고 적어야 된다? 대장을 봐야 돼요. 항상 표제부에 관계되는 거는 등기하는 뭘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그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할 때는 표제부 만들려고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거 하려면 여기에 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여기에 관한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하려면 역시 등기하는 뭐 봐야 된다? 대장을 봐야 되겠죠. 멸실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없어지는 등기죠. 이 등기하려면 등기하는 뭘 근거로 해야 한다? 대장. 그러니까 항상 표제부와 관련되는 등기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대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멸변 해서 네 가지 등기 사건에는 대장 첨부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시기 이렇게 나오다가 대장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인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그거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그 시기 시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멸실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인 경우에는 이 지문이 O, 나머지 지문은 뭐다? X 이렇게요. 그러면 토지 일부의 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뭐다? X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장은 언제? 보이멸변 이때만 제공하고 나머지 등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라고 되어 있죠. 지적도도 도면이니까 이거 합쳐서 그냥 뭐라고 읽을게요? 도면 이렇게 읽을게요. 그러면 도면은 여러분이 암기한 거 있거든요. 암기한 거 부동산 일부에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가능하죠. 다시 한번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그죠? 그럼 가령 부동산 일부다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17번지 필지예요. 그죠? 그 물건은 원래 전부에 성립이 되는데 일부에도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만? 용익권만. 그러면 토지 이게 일부에 지상권 등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일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한 뭘 제출해라? 도면을 제출해야지만 제3자가 나중에 이 도면을 열람함으로써 어느 부분에 지상권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도면은 그냥 뭐만 기억하자.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 부동산의 뭐다?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거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가능하다. 그죠? 만 가능. 그러면 이때 뭘 첨부해라? 도면. 이것만 암기하고 가시라고요. 물론 도면은 소유권 등기할 때도 도면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부동산 일부에 뭐 할 때 용익권 등기할 때는 뭘 첨부한다? 도면. 그럼 나머지는 도면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지문들을 기본서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감이 단일 문항으로는 지문이 가장 많은데요. 많은데 인감은 거의 출제인이 출제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 그 하나가 여기에 있는 규칙 1호입니다. 1호.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록 형식상 권리를 뭐하는 자? 잃는 자. 그 자가 의무자죠. 그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인이라는 말은 뭐다? 그냥 소유자라고 읽으시면 돼요. 소유자. 그럼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그 소유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 그럼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현재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권의 권리가 소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가 처분 행위가 발생하는 등기 신청 시에는 소유자에게 당신 이 권리를 처분할 의사가 있어 없어 물어보는 게 뭐다? 인감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인감을 제공한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또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떤 등기 사건이 주어지면 그 등기가 일단 무슨 등기인지는 알아야 의무자 권리자가 구별된다고 했죠. 그죠? 지상권, 여러분이 가장 편한 거 해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보세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의무자는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는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잖아요.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다? 소유자죠. 그럼 의무자가 누구다? 소유자니까 그 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등기 사건을 읽어서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라면 인감을 제공하고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볼게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라면 의무자는 전세권을 이전해 주는 사람, 권리자는 전세권을 이전받는 사람. 그럼 전세권을 이전해 주는 사람이 의무자잖아요. 그 자가 소유자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때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의무자를 찾아서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확인이 되면 인감 증명 정보는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버리시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및 매매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매 목록은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매매 목록. 자, 근데 매매 목록은 잠시 후에 제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목록을 제가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매 목록은 상당히 뭐하다? 중요하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따로 이제 정리하실 거 없어요. 근데 4번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할 경우에 뭐다? 첨부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이거 합치면요 정, 대, 주 이렇게요. 정, 대, 주. 그죠? 합치면 뭐가 된다? 정, 대, 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 보이시죠? 사원총회 결의서. 그러면 결. 그 다음, 대표자나 관리인의 뭐다? 인감. 인감.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용 뭐다? 등록번호.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로 읽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정대주, 결인필, 뭐다? 등. 이 필은 뭐냐면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는 첨부 정보가 아니라 뭐다? 신청 정보거든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항상 누구 거 제공한다? 의무자 거. 그러면 정대주 얘네들은요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이든 뭐다 권리자이든 항상 제공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 하는 첨부 정보 물어보면 권리자든 의무자든 정대주 세 가지는 뭐다 항상 제공하는 거고요. 이게 결인필은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다 사원총회 결의서입니다. 그럼 결인필은 누구일 때만 의무자일 때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등기용 등록번호 금방 배웠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항상 누구일 때만
권리자일 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정대주, 결인필 등 이렇게 암기해 놓고 정대주는 뭐다? 의무자든 권리자든 항상 제공한다. 결인필은 누구일 때만? 의무자일 때만.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구일 때만? 권리자일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뭐다? 굉장히 잘 나와요. 얘네는. 그래서 얘네만큼은 꼭 좀 신경 써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길게요. 자, 넘길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따로 여러분이 뭐 많이 암기할 건 없고요. 제가 체크하는 것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등기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접수는 반드시 접수 이렇게 해서 하나 체크. 등기하는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접수는 뭐 한다? 반드시 접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그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달라라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그 강아지 보존 등기해달라는 접수증을 거절한다, 받아야 된다?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접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럼 강아지 보존 등기 신청 들어와도 등기관은 미친놈 하면서 뭐 한다? 접수는 받아야 된다고요. 접수는 거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미친놈이 있지는 않겠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는 뭐다?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접수할 의무가 있다고요.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할 때 강아지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뭐 한다? 각하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는 뭐다? 의무사항이다.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지문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지문. 제가 필수적으로 꼭 암기하라는 애들은요. 이 지문은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올해죠, 올해 신설 개정된 거거든요. 개정된 애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험 문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과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해 개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면요. 그해 꼭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올해 만약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게 있으면 그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다? 그 다음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참고로 지적법에서 연속지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지적도. 그게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시험 35회 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올해 나왔거든요. 이상하게 개정되고 신설된 애들은 해당 해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얘가 뭐가 된 거다? 개정된 내용이에요. 개정. 그래서 접수번호는 대부분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서 부여한다라는 거. 전국 모든 등기소를 뭐한다? 통합해서 부여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였냐면요. 관할 등기소별로 부여를 했다고요. 관할 등기소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관할이고 여기가 B 관할이잖아요. 그럼 A 관할 등기소에 접수번호를 이렇게 부여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 전국을 뭐해서 통합해서 접수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전국 모든 등기소를 모아요 통합하여 부여하되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과거 이거는 이제 뭐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 지역에 가보지도 않고요. 등기부만 딱 떼보는 순간 접수번호를 가지고 그 지역의 부동산의 경기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즉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A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하나 발급을 등기 신청을 내가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요. 근데 접수번호가 37,255번이에요. 그럼 접수번호는 매년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37,250번이었다면 그 관할 등기소에 37,000여 건의 등기 신청 사건이 뭐다 접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비관할하는 등기소에 가보니까 등기 신청을 해보니까 접수번호가 2호예요. 2호.
그럼 그 해 등기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놀았다라는 거, 2번 사건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37,000건 번호하고 B의 관할 등기소에는 2호 하면 A 관할의 지역에 하는 지역의 부동산의 경기가 뭐았다?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다 없다? 못 읽는다고요. 왜? 이제는 뭐다?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모아서 통합해서 접수번호를 부여하니까 이제 그런 것 정보는 등기부에서 읽어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접수를 했으면 이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심사를 할 때는 우리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는 달리 말하면 무슨 심사라고 암기하는 게 편하다? 서면 심사주의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면 심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허위 등기의 뭐가 크다? 위험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많은 첨부 정보, 이런 등기 신청할 때는 이런 자료 제출해라,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이제 각하를 할 거냐, 수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 각하 사유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각하 사유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각하 사유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하 사유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 각하 사유는 실제로는 암기를 안 해도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럼 갑이 뭐다? 매도인, 을이 뭐다? 매수인.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리고 현재 지금 등기부상에서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을 거다?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들어온다? 등기 신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등기 신청이 들어왔고, 그럼 등기관이 지금 뭐 받았다? 접수받았고, 등기에 관해서 뭐다?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사를 해서 등기관이 수리할 건지 아니면 뭐 할 건지, 각하할 건지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각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심사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서부터? 신청 단계부터 뭐다? 여기까지가 심사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뭐냐? 금방 얘기했죠. 접수는 뭐다? 거절할 수가 없다 했죠. 의무사항이라 했죠. 그래서 등기관이 심사하는 내용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다? 신청 단계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공동으로 뭐 해서 출석을 해서 그 다음 일정한 서면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서면 안에 뭐가 있나요? 등기 신청서가 있죠. 신청서. 그리고 금방 배웠던 기타 첨부 서면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갑구가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 뭐다? 표제부가 있겠죠. 표제부.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된다? 부동산의 표시.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심사, 접수는 의무사항이니까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이 과정, 대부분 이 과정을 뭐 하겠다? 심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등기관이 심사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 과정인데 대부분 뭘 심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서면으로 대부분 뭐 한다?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하할 거냐 수리할 거냐, 이 각하 사유는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각하 사유 안에는 대부분 뭐와 관련되는 게 많겠다? 서면과 관련되는 게 뭐 한다? 많을 거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뭐와 관련되는 게? 서면과 관련되는 게 많을 거다. 그죠? 그럼 이걸 보고요, 좀 여러분도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 신청서를 하나 적을게요. 그럼 신청서는 달리 말하면 신청 정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신청 정보라고 읽는 거와
등기 신청서라고 읽었을 때의 느낌은요, 신청 정보가 팍 들어와요. 신청서가 팍 가슴에 와닿아요. 신청서죠. 그러니까 신청 정보란 글자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은 임의적으로 뭐라고 등기 신청서라고 읽는 게 편해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읽는 거하고 등기 원인 증명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느낌이 뭐다? 서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죠? 자, 등기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그럼 등기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등기 신청서가 있을 건데 이 신청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약식으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는 뭐다?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청서 안에는 부, 원, 일, 목, 신, 필, 관 이제 이런 게 좀 암기되면 좋은데 일단 부, 원, 일, 목, 신, 필, 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표시. 그럼 거기에 신청인과 관련해서만 좀 적으면 신청서에는 의무자는 누구로 기록될까요? 저 사건이라면 갑이 기록되겠죠. 권리자는 누구로 기록될까요? 을로 기록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면으로서 계약서 들어가야 되겠죠.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계약서. 그럼 계약서를 우리는 달리 말하면 등기 원인을 뭐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뭐다? 서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뭐가 들어갔을까요?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서. 계약서겠죠. 계약서. 계약서, 그죠? 이렇게. 그럼 그 계약서에도 뭔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럼 그 계약서에도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다? X 부동산이 매매 계약서의 거래 대상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거예요. 계약서에는 뭐다? 매도인과 뭐다? 매수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매도인은 누구로? 가, 매수인은 을,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니까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 부동산의 뭐다?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대장 정보 안에는요, 역시 부동산의 표시는 뭐다? X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장에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도 있겠죠. 등기부. 이게 지금 등기부, 그죠? 등기부. 달리 말하면 뭐 등기 기록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등기부에도 부동산의 표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X 부동산의 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인 있잖아요. 등기부상의 명의인. 현재 명의인은 누구로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갑이죠, 갑. 지금 제가 적은 게 이게 필수 암기 사항처럼 꼭 암기를 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걸 문장화 시켜서 물어보면 수험생들은요, 막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즉, 신청 정보라든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등기 기록, 뭐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연결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 정보, 신청서에 있는 부동산에 표시하고요.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에 표시하고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 표시하고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동산의 표시는요. 다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전부 다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럼 신청 정보에 또 기록되어 있는 신청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의무자하고요.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매도인하고요. 현재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하고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도요. 다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돼요, 일치. 일치하지 않으면 뭐 한다? 각하.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신청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의무자하고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명의인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와
현재 등기부상의 뭐는 명의인은 뭐한다?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하면 이를 각하한다. 이런 구조거든요.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면요. 이해됩니까? 되나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나면 못 푸는 이유는 뭐다?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정보상의 의무자와 현재 등기부의 기록상의 명의인은 뭐한다? 일치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기를 시켜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제가 반드시 11월 과정, 12일 과정에서 암기하려는 것들을 암기를 해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등기법 넘어갈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뭐다? 지문들을 여러분이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내년 2월 달에 여러분이 등기법 수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했을 때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용어를 뭐 한다?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죠. 혹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하고 비교해야 한다?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인자 한 글자 가지고 뭐 한다? 완전히 달라진다. 이랬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나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거죠. 등기 신청하러 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넘어간다 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요.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가 누가 적혀 있을 거다? 갑의 상속인이 적혀 있을 거예요. 갑이 사망하고 신청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누구로 적혀져 있죠? 갑으로 적혀져 있죠. 그럼 신청상의 의무자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불일치하면 뭐 해야 된다고? 각하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봤을 때 항상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불일치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하고 등기 기록상의 명의인 표시가 뭐 하더라도 불일치하더라도 이를 각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된다? 지금 저분 말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수업만 듣고 있는 것이지 시간만 보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라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기는 막 복잡하고 다단한 거 아니에요. 주어지는 등기가 일단은 뭔지 알아야 그 이후의 지문들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등기소에 출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출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출석을 내가 못한다면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누구라도 대리인이라도 출석해야 돼요. 그럼 출석 안 하면 뭐 하겠다? 각하해야 돼요. 첨부해야 될 서면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등기 신청에 맞도록. 첨부해야 될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를 하지 아니하면 또 뭐 할 거다? 각하를 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하되는 사유들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뭐 할 때, 불일치할 때는 뭐 하겠다? 각하하고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각하.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각하. 등기할 때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수수료 납부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각하하겠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각하 사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29조 1호부터 11호 사유까지 11가지 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1가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몇 호냐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1호와 2호 사건만큼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부등법 29조에 각하 사유가 있는데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즉
마두동에 있는 부동산은 마두동 관할 등기소 가야 되지 제주도 가서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관할의 특례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관할 등기소를 위반했다면 뭐 해야 한다? 각하.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몇 호다? 2호.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등기사항이 아닌 때. 이 두 가지는 1호, 2호는 따로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1번이 뭐라고요?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위반. 2호는 등기사항이 아닐 때. (1호와) 몇 호? (2호). 그러면 3호부터 11호 사유까지는요, 3호가 뭐다, 4호가 뭐다,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읽어보고, 아, 이게 뭐다? 각하 사유다라는 거 마시면 돼요. 몇 호에 의해서 각하한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때부터는 몇 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고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 당연히 뭐 해야 한다? 각하.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뭐 해야 한다? 각하. 그 다음, 신청 정보라는 것은 신청서라고 읽으면 된다 했죠. 그러면 신청서의 제공이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하다. 그럼 부원일, 목심, 필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한다? 누락되었다든지. 그럼 각하. 그 다음 신청 정보는 뭐라고 읽으라고요? 신청서라고 읽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부동산. 신청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 거다?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을 거고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뭐다? 신청 정보에 뭐한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고 등기부에 기록하고는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죠. 근데 뭐다? 일치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청서하고 뭐다? 등기부의 기록이 뭐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신청서하고 등기 기록은 뭐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때의 불일치가 신청 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해야 되는데 금방 그랬죠.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뭐다? 제외된다고. 포괄 승계인 달리 읽으면 뭐다? 상속인 읽으면 된다고요. 얘가 신청할 때는 각하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하고 신청서하고 계약서가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죠. 그럼 불일치하면 뭐 한다? 각하. 그 다음에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아니했다면 뭐 하자? 각하.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내지 아니했다면 뭐 해야 한다? 각하.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등기 기록, 그 다음에 대장, 신청 정보, 신청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대장, 얘네들은 기록이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해야 한다? 일치. 그럼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각하. 그럼 읽어보니까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각하 사유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어가 빨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매칭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의 그림을 뭐 한다? 머릿속에 뭐 한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씩 용어화 시켜가지고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한다고요. 즉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인 대장과 등기 기록의 내용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뭐다? 부동산의 표시뿐만 아니라 각각의 명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고 이 지문들을 한번 쭉 읽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각하 사유가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치하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지금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하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 동시 신청, 기록 방법 다 넘기시면 됩니다. 주말 다 넘기시면 됩니다. 다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기 완료 후 절차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이 부분 정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